뭐 답답해하고 술 좀 드신 분들 같은 연락 와가지고 네. 아이고 대표님 뭐 돌아오시면 안 됩니까? 그래서 아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제가 이렇게 답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뭐 한덕수 후보가 지금 갈 곳이 없다. 개혁신당과 함께하면 안 되겠냐 그래서 아니 그게 뭐 저희가 뭐 입당을 막는 절차는 없지만은 저희도 후보 선출 절차 끝났는데 네. 뭐 그분이 후보가 되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그것도 아이고 그렇겠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국민의힘으로 대선 승리는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미래 경쟁이 시작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고요. 동탄의 민주당 지지율이 네. 과거 65%까지 나왔던 것은 절대 죽었다 깨나도 국민의힘을 찍지 않겠다 여론이 꽤 있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분들에게 개혁신당이란 대안이 생긴 순간 그게 좀 마음이 열리는 측면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그래서 분당같이 절대 우세 지역이나 아니면 양평 이런 곳을 빼놓고는요. 나머지는 국민의힘 후보들이 대부분 양자로 붙어가지고 그냥 깨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동탄에서는 삼자로 붙어가지고 오히려 민주당이 매우 우세한 지역구인데 제가 이겼던 것이 양자가 오히려 그런 대결하게 되면요. 그냥 국민의힘 싫어하는 표가 과반이 돼가지고 끝납니다. 그냥. 뭐 이준석 후보의 말로는 뭐 당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냐. 한덕수 후보를 개혁신당으로 데려가려는 얘기도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뭐 워낙 갈등 상황이고 지금 정치권에서는 아주 많은 시나리오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상황이라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얘기한 저 부분은 어떻게 이준석 후보 아까 말씀 중에 술 좀 드신 분들 중에 전화 많이 왔다고 하는데 저도 어제 술 한 잔 먹고 이준석 후보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래요? 예, 통화를 하니까 뭐 굉장히 기분이 좋아요. 아니 어제 기분 좋아요? 예, 기분 좋아요. 어제 왜 제가 전화를 했는가 하면 예. 그 저하고 같이 저녁 먹던 분 한 분이 이거 이러다가 이재명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 1대1로 붙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에서 결국 후보가 뭐 낙마를 하든지 뭐 어떻게 되고 예. 그러면 이거 선거판이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듣길래 말씀을 하시길래 그 일리는 있구나. 제가 그래서 이준석 후보하고 통화를 해봤죠. 예. 그건 아직 뭐 모르는 소리고 어쨌든 분위기가 좋고 열심히 하고 그냥 자신을 만나는 사람들은 굉장히 여론이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뭐 덕담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2021년도에 당대표 되고 나서 많은 시련을 겪었지만 예. 요즘 보면 굉장히 좀 완숙미가 느껴지는 건 맞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많이 정치적으로 많이 성숙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지금 막상 대선 본선에 들어가면요. 예. 국민의힘이 물론 후보를 낼 겁니다. 후보를 단일화를 하든 김문수 후보 완주를 하든 그때 후보를 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1대1 구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태까지 3지대가 큰 세력을 발휘한 그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가 개혁신당 후보로 완주를 하면은 사실 표를 많이 얻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마 5% 얻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준석 후보도 앞으로 정치적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후보 단일화를 보수 대통합 빅텐트에 들어와야 된다. 예. 그렇다면 오히려 자기에게도 더 큰 길이 열린다. 그리고 지금 당권 얘기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한덕수 후보가 대선에서 최종 단일화 후보로 가서 패배한다면 예. 사실 그렇다면 이준석 후보도 다음에 당권의 길도 열려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후보로 완주하는 것보다는 보수 대통합 빅텐트 안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예. 자신의 정치적 길은 더 넓어지는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지금 아직까지는 굉장히 부인하고 있죠. 근데 정치인의 부인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언제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제가 지난 2022년 대선 때 안철수 후보한테 한 100번을 물어봤습니다. 후보 단일화 할 거냐. 안철수 후보 저 안 합니다. 항상 100번을 대답하시고는 결국에 단일화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항상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도 막판에 빅텐트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해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죠. 김문수 후보가 이렇게 계속 강행을 한다면 후보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뭐 당대표의 직인이 필요한데 혹시 이거 뭐 안 찍어주는 거 아니냐. 그래서 후보를 안 낼 가능성까지 나왔지만 그거는 가능성이 낮고. 그것은 아무래도 그 제일 그 국회에서 예. 두 번째 당인데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은 사실 없죠. 그렇게 되면 당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데 대선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는 예. 그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는 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민이 남은 기간 동안 빅텐트를 치는 데 전력을 기울 것이고 결국 이준석 후보도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적으로 앞으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예. 좁아진다. 저는 빅텐트에 아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영주 소장님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이준석 후보가 호재를 만났죠. 음. 김문수, 한덕수 이 난리통에 본인한테 반사이익이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전 직이 국민의힘 당대표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수의 스펙트럼 속에 있습니다. 예. 그 보수의 스펙트럼 속에도 젊은 층의 지지를 받고 있죠. 그런 의미에서는 이 정치라는 게요. 자기가 잘한다고만 해서 잘 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대부분 주변 상황이 변해서 자기를 도와줄 때 더 잘 되죠. 예. 그 상황이 본인한테 이준석 후보는 가만히 그냥 자기 할 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이 자기한테 좋은 영향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지금 한참 즐기는 지금 지점이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뭐 판단했을 때 이게 뭐 빅텐트 안에 들어가서 본인이 어떤 역할, 저는 그 생각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으나 본인은 첫 출사표고 예. 나이가 첫 차서 그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지금 5%의 지지율이 나중에 국민의힘의 후보 자체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난리통에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한테 올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 본인은 두 자릿수만 기록해도요. 차차차를 노려도 본인에게는 손해볼 게 없는 게임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완전히 두 손 다 들고 이준석 후보에게 우리 합쳐서 당신한테 다 정권을 줄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하지 않는 한 보수 비대트 안에 국민의힘 주도로는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한참 가장 좋은 화양연화를 만났다. 예. 그래 보입니다. 그럼 두 분께 공통 질문을 제가 좀 바꿔서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기분 좋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보수 진영의 대안으로 부상할 수 있는 조건은 어떤 상황이 되면 물론 아까 국민의힘이 치는 빅텐트에 들어와야 된다고 하셨지만 혹시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조건이면 가능할지는 대안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죠. 지금 현재로는. 왜냐하면 이 대선이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큰 변화를 가져오기에는 너무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 그렇기 지금 때문에 상황임에도 그렇습니다. 이준석 불구하고. 지금 개혁신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또 이준석 후보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 거부감을 해소할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예. 국민의힘 후보로 들어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준석 후보가 앞으로 더 큰 정치의 야망을 키우려면 예. 어쨌든 빅텐트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근데 빅텐트 안으로 들어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 됩니다. 후보 단일화가 되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자중질환이 계속 일어나서 예. 국민의힘이 저렇게 뭐 계속 분열된 상태에서 대선을 치른다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당에 안 들어오지 않겠죠. 그 빅텐트에. 후보 단일화는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를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후보 단일화가 되어야지 들어올 길이 열리는 것이지. 예. 그냥 뭐 지리멸렬해서 후보 단일화도 되지도 않고 그냥 각자 김문수 후보 자강, 뭐 한덕수 후보는 아까 뭐 제가 얘기했다시피 무슨 교섭단체 조그만 거 하나 만들어서 거기로 나가서 별도로 뛰면 예. 결국에 들어올 가능성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2017년 보수가 분열됐던 것과는 비슷한 그러한 다자구도로 간다. 예. 그렇게 되면 이준석 후보는 개혁신당 후보로 그냥 완주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또 이준석 후보가 다시 보수로 들어올 기회는 또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이번에 기회를 잘 봐야 됩니다. 이번에 그 개혁신당을 계속 할 것이냐 예. 아니면 큰 집으로 들어와서 큰 집에서 자기가 주인이 한번 되어볼 것이냐 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로에 서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서영주 선생님. 두 가지예요. 예. 이준석 후보가 보수 빅텐트에 들어오려면 첫 번째 여론입니다. 여론의 추이가 본인에게 많이 이렇게 지지를 보냈을 때 본인의 협상력이 높을 것이고 협상력이 높아야 보수 빅텐트에 들어와서 본인의 보이스를 높일 수 있어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 뭐 단일화가 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한덕수 후보가 사라지거나 그 국민의힘 내부의 지도부가 해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준석 후보는 본인은 지금도 마음속에서는 정말 다시 돌아와서 국민의힘을 제대로 재건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본인이 여러 번 밝혔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판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무너지는 모습 속에서 본인의 여론이 오르고 그다음에 국민의 힘 쪽의 단일화와 지도부가 무너지게 되면 예. 결국엔 뭐 이준석 후보도 손잡고 본인 주도권을 잡고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무너진다는 것은 결국에 한덕수 후보가 떠나고 예. 국민의힘 지도부도 사퇴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게 모두 정리가 된다면 아마 이준석 후보는 뭐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한 1, 2주 안에는 또 보수 빅텐트를 예. 한번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빅텐트 얘기한 김에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 대통합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심상정 전 대표 거절했다고 합니다만 그때는 심상정 대표까지 뭐 요청을 하면서 광장 세력의 연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번 직접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만약 기독교 교회 목사님들, 이 성도들이 없었다면 광장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헌신하는 이런 것이 없었다면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이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었을까?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치적 관계는 없고요. 그리고 뭐 조직적으로 뭐 제가 그 당에 소속된 것도 없고요. 그 교회에 나가는 것도 요즘에는 나간 적도 없고요. 김문수 후보가 어제 얘기한 겁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가 최종 국민의힘 대선으로 확장이 된다면 저렇게 할 거라고 본인이 계획을 얘기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건 지금 이재명 후보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행보죠. 예. 이재명 후보는 보수 쪽에 있던 윤여준 전 장관을 데리고 와서 총괄선대위원장을 시키는 등 지금 굉장히 그 중도로 확장을 하고 예. 자신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인물들로 선거 캠프를 채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지지 확장을 계속 하려는 시도를 이재명 후보는 하고 있는데 그렇죠. 상대가 그렇게 센데도 이재명 후보는 지금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문수 후보는 자기가 약한데 그러면 중도로 확장하려는 자꾸 작전을 짜야지 예. 계속 오그라드는 작전을 자꾸 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지지층에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자꾸 퀘스천 마크를 날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후보 단일화를 얘기하고 김문수는 왜 저래? 김문수로 될까? 이렇게 무릎무고로 따지는데 예. 계속 저런 발언을 하시니까 이재명 후보와의 작전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는 지금 1등이고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저렇게 가는데 김문수 후보는 거꾸로 가니까 자꾸 불안감이 커지는 것인데 예. 김문수 후보가 지금 저렇게 해서 그리고 오늘 사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선대위원장으로 선임했다는 것, 그 물론 예. 해프닝으로 끝났지만 그것도 지지율을 더 박스권에 갇히게 하는 행보입니다. 홍 시장과 함께 그렇습니다. 한다면? 선대위원장은 자신과 색깔이 또 다른 사람을 시켜야죠. 그래야지 확장성이 있는 것인데 이재명 후보가 그냥 뭐 좋아서 자꾸 윤여준 뭐 이런 분들 데리고 오겠습니까? 자기하고 코드가 맞지 않아도 민주주의의 다양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는 후보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계속 예. 그런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노력을 하는 이재명 후보와 달리 김문수 후보는 자꾸 거꾸로 가니까 저는 참 이렇게 되면 표를 더 얻을 수 있을지가 사실 난망한 기대입니다. 이게. 한덕수 후보가 이제 사퇴하고 나와서 뭐 이낙연 전 총리, 손학규 전 대표 만나면서 좀 외연 확장하는 모습을 보인 게 벌써 한 며칠 전인데 지금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지금 국민의힘 내부 안에서의 이 단일화도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단일화의 시너지가 얼마 나오긴 할 것이냐. 어떻게 단일화의 시너지는요 이제 예. 다 증발해 버렸습니다. 빅텐트는요? 빅텐트도 저는 거의 다 텐트가 무너졌다고 보고요. 시작은 창대했으나 너무 마지막이 지금 거의 그 허망되게 끝나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의 이제 단일화의 효과는 마른 수건에서 이제 물을 짜내는 듯한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상 당권 레이스로 접어들었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일화가 정말 기획한 대로 나이스하게 김문수 후보가 양보하고 한덕수 후보와 11일까지 뭔가 치열하게 해서 짠하고 나타났다면 기획했던 대로 됐겠으나 예. 김문수 후보가 이미 거기에 대해서 후보 당사자가 반대를 하면 이거를 어깃장으로 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끌고 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더 이상 저희가 감론을 팔 게 없이 김문수 후보는 안 해 이거잖아요. 예. 근데 안 한다는 사람을 고삐께서 하면은 그거는 폭력이죠. 민주가 아니잖아요. 그래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덕수 후보 자체도 가장 큰 실수는 5월 12일까지 안 되면 저 안 해. 예. 이게 가장 큰 패착이기 때문에 안 해라고 주장한 사람한테 누가 또 다른 외부에서 빅텐트를 치겠어요. 안 한다잖아요. 11일 단일화가 안 되면. 그래도 한다고 했어야 외부에 빅텐트를 쳐놓고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실패 시에는 그래도 큰 범 구성에 대한
보수의 빅텐트를 추진할 수 있을 텐데 예. 이 정치인의 말에 대한 무게를 관료만 했던 한덕수 후보가 그거를 실기한 게 아닌가. 예. 저는 그 포인트를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법원의 그 가처분 김문수 후보가 냈던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내부의 이 단일화 논의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